자, 10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11월 접어들게 되고 우리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는데 10월 달도 뭐 좀 많이 벅찬 피눈물 나는 4.7%의 하락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계좌가 마무리가 됐어요. 7월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굉장한 조정, 손실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로벌 시장하고 다 같이 한번 봐보면요. 우리가 이제 4.756%의 하락인데 에, 지난 그 9월 말 일봉으로 볼까요?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유가증권 시장은 9월 말에 종가가 이미 이제 저 음봉 떨어져서 무너져 있던 2593포인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0포인트 밀린 거거든요. 40포인트 밀렸으면 2%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2%가 채 안 되는데 시장 대비 우리 계좌가 더 밀려 내려온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날 종가의 기준이 763포인트가 역시 이제 20포인트 3%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굉장히 약한 흐름이 형성이 된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에서 이제 손실률의 확대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이번 달에도 여지없이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방어됐는데 나머지 쪽이 LG노텍이 똑같은 5%의 기준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익 범위를 상쇄했죠. 그리고 현대차가 좀 많이 미끄러지면서 전체 계좌의 손실폭이 됐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비중이 높은 기준에 이번 달 이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 포트에서 크게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5% 정도 현대차의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가정을 해서 진입했던 5%를 다시 IT 쪽으로 옮겨서 IT의 기준에 55% 반도체의 55% 설정을 잡을게요. 뭐 그러한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뭐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600이 아닌 4,000포인트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한다면. 그러니까 좀 황당스러운 거죠. 오히려 2.5%의 강세, 지수가 2.5%, 사상 최대치.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종가의 기준으로 9월 말 종가의 기준으로만 따져도 단기적인 설정 기준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저점이든 저 저점이든 어찌됐건 0.89% 시장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눌림폭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것도 뭐 너무 멀리 보면 불편할까봐 단기적으로 잘라내서 놓고 보는 부분인데 이 흐름 속에서 2.54% 나스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게 돼 있나요?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사상 최대치 그 신고가 수준에 그대로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다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또 일본도 마찬가지 사실상.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21년도 고점이 3만 1천이고 지금 3만 9천이니까 우리 지수로 따진다면 환산하면 4천 포인트 넘는 거죠. 대만 가권 지수도 올해 2월부터 슈팅 나와서 18,000 포인트대에서 뭐 19,000? 이 정도 수준에서 24,000까지 그리고 지금은 23,000 수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정정불안이다라는 표현하는 부분의 흐름이 형성돼 있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꿎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반도체가 업황이 뭐 정점이라는 운동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들이 사우디 아람코의 시총을 다 넘겨버렸어요. 넘긴 정도가 아니죠. 넘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3조 5천억 달러. 불과 2년 전에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게 거품이냐 했을 때 뭐 거품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고금리 시대에
뭐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권 금리가 강세를 띈다라는 거는 채권이 약세를 띈다는 거잖아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질 않아요 지금. 음? 금리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비컷으로 계속 급진적인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성장주 쪽에,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속에서 조달금리가 그 이자금리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 이자금리 높은 상태에서 이 조달금리 높은 상태에 결국은 성장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애플, 엔비디아, MS, 알파벳, 아마존, TSMC, 메타 플랫폼 이쪽 아니고는 없어요. 테슬라는 지금 지수가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잖아요. 자, 한번 봐보세요. 다 신고가 랠리에 TSMC 또 메타 플랫폼, 또 알파벳, 또 아마존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죠. 그리고 당연히 뭐 MS, 올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던 또 애플 올해 1위 자리를 밀리기도 했지만 5월 이후에 슈팅을 준 그리고 엔비디아 이들로부터 수혜를 받는 엔비디아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테슬라는 뭐 택도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지수랑 똑같아. 여기서 왜 맴돌고 있냐고.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는 이제 정책적으로 끝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지수의 기준은 이제 만약에 이제 돌린다의 기준이 잡히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 명분은 일단 이제 오늘 삼성전자 IR 부분에 뭐 HBM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저하는 정책이 좀 나오길 기대했는데 글쎄 뭐 밋밋했던 것 같아요. 주저하는 정책이 세게 나왔던 변동률이 한번 더 커졌겠죠. 근데 오늘 거래량 3천만 주 터지고서의 흐름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월말 효과 때문에 지분 이제 뭐 정리하는 부분, 대사하는 부분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섞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일단은 삼성전자 쪽이 돌려줘야만 슈팅이 지수가 견인될 수 있다라는 뭐 예전부터의 해석을 그대로 해드립니다. 삼성전자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강세를 띠면 하이닉스가 밀리고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질 크게 연동이 없는 내용이에요. 우연찮게 그렇게 겹쳐지니까 아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뭐 HBM의 공급 과잉이 형성되는 건가? 삼성전자 올라간다는 거는 HBM 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건가? 풀 때도 먹는 소리. 그 지금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TSMC는 폭등이 나오고 하이닉스는 밀린다? 반도체 쪽에 경쟁업체가 납품을 하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지금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급이 모자라 수요가 넘친단 말이에요. 수요 과잉이에요. 삼성전자 쪽에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딱 한 가지. 수급이 꼬여져 있는데 4% 쏟아낸 외국계 물량이 1% 이상 1.2%가 이제 골드만삭스고 나머지 이제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쪽 합쳐서 거의 3% 가까이가 한 네다섯 군데 창고에 몰려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 본토에 돈이 없어서 자금 경색 때문에 돈을 상환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상환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어차피 인덱스 종목이기 때문에 재편입을 해야 돼요. 이번에 매도한 부분이 뭐 정정 불안의 정점이다 이건 아니고 또 뭐 금투세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금투세하고 외국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 다만 그러한 불확실성 부분이 자꾸 짜증스럽게 하는 거죠. 그나마도 이제 장악형이 형성돼 있는데 이 장악형의 기준에 이 장악형이 형성돼 있는 요 기준에 거래가 수반돼 있단 말이에요. 내일까지 거래가 더 수반되겠죠. 그리고 수급이 일단 정체예요. 요거 잘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 하이닉스하고 똑같아요. 하이닉스도 아니 얘 20%뿐이 안 빠져 있을 때 20%도 많이 빠진 거지만 20%뿐이 안 빠져 있을 때 하이닉스가 정점 찍고 3%의 매도가 있었거든요. 아 미치겠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비중을 일찍 줄였다라고
응? 이때 윤정두가 자만을 했지만 근데 결국은 옮겨놓은 삼성전자가 같은 위치에서 9월달에 같이 돌리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돼야 정상이었을 거고. 근데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급 논리.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서로 한번 싸워보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싸움이 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야 결론은 때려 팔잖아. 때려 파니까 나쁘니까 팔겠지. 나쁘니까 판다라는 관점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근데 나쁘니까 판다? 지금 외국인 지분이 54%예요. 외국인 지분이 54%. 누가 다 때려 팔았는데 외국인이 팔았죠. 3%. 달랑 3%에 과하게 미끄러진 거지. 달랑 3%에 과도하게 미끄러진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지금 그 설정 범위에서 결론은 3% 팔고 과하게 미끄러졌던 부분 1.3%, 1.4% 사고 40%를 돌린 거예요. 그러면 기억도 안 나실 수 있겠지만 또 외부에서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기준에서도 잘 기억해 보시면은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유 그래도 삼성전자 큰 형이 났네. 20%뿐이 안 빠지고 얘는 그냥 아작이 났네. 40%나 빠지고 역시 큰 형이야. 지금은요. 에이 그 삼성전자 무슨 하이닉스에도 밀리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우위다 이런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둘 다 업황이 상상을 초월하기 좋아요. D램 쪽에 자꾸 이제 뭐 HBM은 정점이 아니고 뭐 D램은 정점이고 글로벌 IT가 신고가를 내려고 했는데 왜 얘네가 D램 쪽에 1, 2 업체가 또 낸드 쪽에 1위는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밀려 있다고 왜 비이성적인 해석을 해야 되냐고. 요 수급 범위 그대로 인식을 좀 잡아보시고요. 요 수급 범위 그대로 삼성전자 보시면 아 그렇구나 그냥 요 삼성전자도 이거 그 수급만 단기적으로 4% 이렇게 가파르게 매도한 적은 없는데 지금 멀쩡한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한 거 아니에요? 안 멀쩡해요? 시장이? 제가 볼 땐 지극히 멀쩡한데? 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지극히 멀쩡하잖아요. 지금 안 멀쩡해요? 아 글로벌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글로벌 시장 지극히 멀쩡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시 말고 경기 동향이 부정적이에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고 힘들어요. 다들 힘들대. 아이고 죽겠다 다들. 그거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87, 88, 89 그 엄청난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의 어마어마한 경기 성장이 나올 때에도 용돈 주시면서 야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뭘 안 좋아? 테레비 보니까 맨날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뭐 수출 두 자릿수 성장 뭐 난리가 나 있었는데. 근데 내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안 좋다고 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무조건 해석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응? 그잖아요. 주가가 빠졌다고 얘 업황이 안 좋아? 주가가 빠졌다고 실적이 안 좋아?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했는데 작년보다 주가가 밀렸어? 그러면 딱 한 가지의 그 기준은 있어요. 내년에 실적이 속된 편으로 개판된다라고 전망치가 나오면 아 이게 끝났구나라고. 주가에 선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사상 최대치 향해서 실적 개선 폭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어? 수급만 이제 바뀌면 돼요. 4% 팔았다고. 여전히 외국인 52%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4% 파는데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깡통 차는 거지. 동학개미 다 죽이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밀리면 외국인이 손해가 가장 크죠. 52%대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비이성적인 해석을 하지 말자고요. 또 우리가 막연히 뭐 얘를 쥐고 갈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흐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요? 3개월 동안의 시장 그 지수 부분이 이때 튕겨져 올라갔을 때 이때 3개월 동안에 삼성전자가 얼마요? 70% 올라옵니다. 얘가 70%면은 당연히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왔겠죠. 걔네들도 70%대. 그러니까 LG 화학,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IT 다 70% 이상. 그래서 지수가 요 자락까지. 종가 기준이죠. 종가 기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자락까지 올라갈 때 이제 꼬리 달리고 정점 찍고 내려올 때 기준에 비이성적인 카카오의 슈팅에 네이버가 연동되는, 동생이 가니까 형이 쫓아가는. 카카오가 왜 날라가요 했을 때 그때 똑같아요.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빠져요 했을 때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뭐 업황이 안 좋네, 뭐가 어쩌네, 반도체 겨울이 왔네,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그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확장시키지 않잖아요. 응? 이 당시에 네이버 카카오가 날아갈 때 카카오가 날아가면서 네이버가 같이 동행적으로 날아갔는데 그 이전에 매집은 상당히 들어왔어요, 둘 다. 근데 결국은 이제 카카오가 쪼개기 상장이죠. 엄청난 쪼개기 상장. 그래서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이런 쪽 조금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70% 80%씩 막 밀려 있잖아요. 어? 그 쪼개기 상장할 때 그 이슈 범위에 카카오 그룹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온 거고, 그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시가총액 장중에 카카오가 2위까지 올랐어요. 장중 2위. 예? 장중 2위. 네이버도 넘어서고 하이닉스를 넘어서는 장중 기준으로. 그 정도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시작할 때.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 지수의 견인은, 지수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못 움직인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의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의 35% 수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까지 전부 합산을 하면은 35까지는 안 나오려나요? 삼성전자가 19, 하이닉스가 7, 8 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26, 27, 27, 28, 한 30% 조금 넘었겠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수의 견인은 인덱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가 가야 됩니다. 200개의 업종 대표주. 그 중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가 20%를 넘었었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0%를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한 종목의 지수 비중이 20%를 넘었기 때문에 거래가 아예 정지가 돼버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선물 거래가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그 정도로 이제 쏠림 현상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수 자체 견인이 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기업 분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가장 많아요. 액면 분할을 가지고는 안 되고 기업을 분할했을 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모바일, 백색가전 이렇게 다 쪼개버리면, 그러면 업황이 좋은 쪽에 슈팅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슈팅 범위가 실질적인 뭐 수익 범위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하여간에 뭐 다 지금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을 거고요, 솔직히. 응? 내 종목군들이 다 붕괴되어 있고 박살나 있는데 이게 그래서 힘겨 오실 때 한 가지만 딱 기준을 잡으십시오. 첫 번째 기준은 글로벌 증시를 보시고, 두 번째 기준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2년 보름째 지금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디커플링은 아니죠. 같은 방향이긴 한데 이격이 발생돼 있는 거죠. 이격이. 디커플링은 뭐 중국 증시 같은 케이스죠.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내줄 때 오히려 이제 뭐 시장 자체가 붕괴돼 있다라든가 뭐 그런 기준. 그래서 요 흐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격이 발생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어차피 위에서 놀고 있었고, 유럽, 일본, 우리나라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22년도에부터 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년 뭐 계속 남들 뭐 슈팅 나고 날아갈 때 우리만 계속. 아니,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금투세든 뭐 무슨 뭐 공매도 금지든 이 정신 어휴 없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런 정책을 펴. 제가 생각해도 웃기는데
외국계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자금이 슈팅에 들어올 만한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래서 일단 그 세그룹 72번 11월 포트폴리오 24년 11월 포트.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려우시면 요즘에 솔직히 손절도 많고 들어갔다 하면 막 다 손절이고 솔직히 예? 굉장히 지금 벅차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단기 변동성으로 들어갔든 또 중기 추세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손실이 나서 또 수익이 났는데 차익 실현을 윤정도가 차익 실현 명확히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뭐 손실 나고 손절되고 이런 종목군 기준에 내가 차마 정리를 못하고 가지고 있다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아시겠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AS 꼭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도 11월 포트폴리오 기준에 요 비중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유지 너무 과한 매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5%를 늘리고 현대차를 5%를 줄이는데 다른 게 아니고 현대차를 5% 늘렸던 이유는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겠다 라고 설정을 잡았던 거였죠. 그런데 거래가 제한적으로 또 묶이고 주가도 눌리고 주가가 눌리다 보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상 뭐 자동차가 못 가요부터 해서 그 차트만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2016년 11월 9일 날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11월 9일 2016년 11월 9일 윤정도 생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날짜 11월 9일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도서 출간회를 했는데 그 여의도에 그때 유화증권 그 6층을 우리가 단층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512평에서 260평 정도를 우리가 쓰고 반쪽 공간에서 이제 출간 기념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한 300분 가까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어우, 다들 뭐 증권사 또 케이블 경제 TV 관계자들 뭐 오신다라고 다 했었는데 절반 이상이 못 오셨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고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긴급 회의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가지고 케이블 TV도 무슨 뭐 긴급 편성한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날 이후에 그러면 시장이 붕괴됐느냐? 네? 붕괴됐나요? 2018년까지 폭등 랠리죠. 그러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뭐 애들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거 귀찮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영상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좀 줄이고 오늘 영상을 이제 여기다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의 이제 주력 기준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전략을 짤 건데 조금 있다가 이거 종가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40% 비중으로 설정을 해서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할 거예요. 어차피 방송국에 갖고 가고 할 거니까 삼성전자 가상계좌 이제 1억이라고 가상계좌를 설정을 잡고 그 가상계좌 1억 기준에서 이렇게 4천만 원이죠. 40%면 4천만 원 나누기 현재 기준으로 4천만 원 나누기 삼성전자의 주가 59,200원 해주면 675주 수량 675주 현재가 얼마요? 59,200원. 불과 두세 달 전에 88,800원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에서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지금 나와 있는 거야. 33% 조정. 말도 안 되는. 하이닉스 1,500 15%의 기준에서 현재 주가 186,300원. 80주가 되겠죠? 81주, 80주. 현재 주가 186,300원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 내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VIP방 문자방에
한 5-6분 되시는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 영상 보시게 되면은 꼭 참조하셔서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오늘도 신규 가입자 3분이나 계시는데 문자가 너무 많아요. 정신없어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된 종목 위주에서 문자 나간 거라서 추후에는 문자가 맨날 똑같은 문자만 와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감안하셔가지고 비중만 잘 조절해 나가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서 가져가는 이유는 계속 설명을 드려왔지만은 국내 정책주, 정부의 정책주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기준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미국 정책 기준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뭐 변압기기 쪽 유일하게 강세를 띠고 LS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는 뭐 고점 대비 40-50%씩 밀려 있는데 얘는 HD 현대일렉은 굉장한 강세를 띠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의 병행 중에서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무게감을 잡아서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로템 뭐 당연히 병행을 합니다만 시가총액 기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끝전의 종목군들은 지금 다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HD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5% 기준이니까 요 기준에 32만 7,500원 오늘 종가 기준에 15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LG노텍을 끝전에서 조금 더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 놓을게요. 내일 애플 그 실적 영향력이 매우 긍정적으로 좀 연동이 되어 주기를 아니 삼성전자 하방 잡아놨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눌려 있긴 합니다만 40% 반등 이후에 키높이를 맞춰서 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30주로 해도 앞부분에 이제 그 낙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편입 비중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말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월 단위 기준에서 이 비중을 제대로 다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 거예요. 이 밖에 이제 종목군들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또 가져가겠죠. 그래서 오늘 원고 작업하시는 분께서는 지난달 그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지난달 10월 포트폴리오 그리고 몇몇 개 뭐 잘라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쉽지 않은 뭐 구성의 기준이지만 이렇게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해서 좀 올려놔 드리도록 하고 뭐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해서 올려 드릴게요. 방송에서 이제 갖고 나서 이게 11월달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입니다. 뭐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서 전체 공개적으로 전략을 꾸려 나갈 기준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오늘도 이제 뭐 손절 압축을 많이 단행을 했습니다. 많이 단행을 했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 종가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 잡아놓고 대부분이 오늘 뭐 매수에 나가고 다 미끄러졌어요. 다. 수급 범위 이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계 뭐 손바뀜이 있겠죠. 200만 주 여전히 외국인 매도로 잡혀 있는데 뭐 그나마도 뭐 주구장창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의 기준은 그나마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시간에도 좀 볼까요? 시간에 차트 부분이야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시간에도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거래 없이 움직이는 기준이라면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뭐 어찌 됐든 이렇게 삼성전자 시간에 뭐 소폭이라도 돌려주고 있고 하이닉스가 아쉽게도 이제 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뭐 눌려진 상태 기준 4시 4분이라서 뭐 이건 의미가 없네. 지금 아직 체결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시간내가 오늘 이제 변동이 원체 컸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 그 정도 놓고 보는 겁니다. 주가가 위든 아래든 움직였을 때 그 흐름 범위가 예를 들어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흐름이라면 현대차도 참
무서울 정도로 주가가 깨져 내려왔네요. 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현대차의 비중범위 뭐 급격하게 막 5% 정리해서 뭐 하이닉스는 막 빠르게 바꿔가야 되고 그러진 않아요. 뭐 차분하게 대처하셔도 되고 요 정도 요 비슷한 그 범위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저점에서 좀 잘 돌려놓긴 했는데 거래가 없다 보니 그 흐름을 종가까지 형성해서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뭐 주가 눌림폭 감안하면은 수급이 그렇게 뭐 꼬여져 있는 수급은 아니에요. 어차피 개인들의 관여도가 아닌 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흐름에서 이제 설정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주가의 흐름이 마찬가지입니다. LG노텍이든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수행 종목에 지금 KB금융이 너무 미끄러져서 지금 KB금융을 사실상 주력으로 넣을까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나머지 쪽에 기존에 이제 우리 주력으로 설정해 있는 쪽 종목군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쪽의 낙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굳이 그쪽에서 KB금융이나 한국전력으로 옮겨서 시가총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KB금융이나 한국전력 기준에서는 이제 뭐 주력주 형식으로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해나갈 거니까. BH도 이제 하방은 일부는 잡아놨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죠. 지금 빠르게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IT의 하방 경직성 잡혀 있는 그 흐름이 연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애플 쪽의 영향 부분을 좀 놓고 보자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틀 전에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 기준에서 재차 이제 수급 그리고 변동성 거래 뭐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보면서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만약에 거래가 급감하면 지금도 이제 거래가 아주 월등한 건 아니에요, 그죠? 거래 급감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관망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수수료 빼고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터져지지 않으면 그렇게 기준을 잡을 거고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집중을 할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미 반도체 한미 사이언스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일 그 두산 밥캣의 흐름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시간에서 마켓이 좀 약세를 띄었어요. 두산 마켓을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일단 수급은 장중에 뭐 프로그램 쪽 100만 주 단위 이상 매도보다는 일부 축소되면서 돌렸어요. 돌리는 관점에서 저점 편입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2만 원 공방에서 마무리가 됐고 지금까지의 단기 누적 수급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요 기준에 실적 해석이든 또 인적 분할에 관련된 해석이든 이런 부분 마저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고요. 한미 사이언스 기준에 지금 요게 이제 뭐 험해수가 될지 아니면 실질 체결이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한미 사이언스를 손절 범위를 두 번이나 낮추면서 유지하고 대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주가는 8% 밀려 있는데 수급은 외국계하고 기관이 편입을 했어요. 유통 물량이 이렇게 뭐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비이성적으로 장중 이제 변동이 확장돼 있었는데 시간 내 거래가 저게 만약에 맞는 흐름이 된다면 거래가 충분히 실려주면서 험해수가 아닌 충분히 실려주면서 흐름이 나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가당 만주면은 12호가니까 12만 주란 말이에요. 12만 주, 15만 주 만약에 15만 주 터지면 15만 주 나누기 3 그럼 5만 주죠. 5만 주 곱하기 100 그러면 내일 500만 주를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약하고 최소 700만 주, 800만 주 최소 그리고 1000만 주의 거래가 실려야 된다.
최소 700만 주, 800만 주, 그리고 1000만 주의 거래가 실려줘야 된다. 어? 최소 700만 주, 800만 주, 1000만 주의 거래가 실려줘야 된다. 그럼 시간에서 1000만 주가 실리려면은 얼마? 30만 주의 거래가 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16,000주 이런 물량이 12번 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6시 체결까지 해가지고 더. 그러니까 변동률은 최소 5%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삼립사이언스 손절 범위를 2번이나 낮춰가면서 이제 뭐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뭐 보도자료 나온 거 있나요? 49,000원에 뭐 보도자료 있나? 그냥 수급 논리인가? 특별하게 뭐 보도자료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세로 좀 전환돼서 움직임 형성되어 주기를. 됐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이제 과도한 상황인데 외부에 계신 분들 안내를 좀 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하이닉스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참조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VVIP 방은 좀 불편하시다 보니 금액적으로 가격이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뭐 VIP 그리고 문자반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 규모가 다들 사실상 요즘에 이제 뭐 원체 물가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원체 크세요. 뭐 1억 이상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자료 신청하신 분들 중에 30% 40% 정도가 1억 이상이세요. 1억 이상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문자나 VIP 방보다는 VVIP 방으로 오셔서 장중에 접속하실 수 있을 때 핸드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으니 접속하셔서 대응 대처 하실 수 있는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기를. 됐죠? 그렇게 설정 좀 잡아드립니다.